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도균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포도막염 환자를 제일 처음에 치료했던 얘기입니다. 포도막염 치료는 제가 한의사가 되고 나서 시작했는데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포도막염이 치료될 거라고 물론 생각하지 못했는데 첫 환자가 왔고 그래서 치료해본 경험은 없는데 원리상 생각해보면 치료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한번 해보겠느냐. 그래서 이제 치료가 시작됐죠. 이 첫 환자가 치료가 됐어요. 치료가 됐을 때 제일 놀란 것은 환자분이 아니라 저였어요. 환자분이야 뭐 치료되었으니까 그냥 좋아하셨는데 저는 정말 엄청나게 놀랐죠. 제가 의사니까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또 얼마나 꼭 치료해야 되는지 또 치료법은 없다는 거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실명하고 불치병인 포도막염을 치료법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무지하게 놀랬거든요. 그 후로 한 20년 이상 치료하면서 치료 경험도 이제 많이 쌓이고 처음에 이제 치료가 돼서 깜짝 놀랬다가 하다 보니까 치료가 꽤 되네 이러다가 이제 벌써 한 10년 넘겨서부터는 이제 포도막염은 거의 치료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이제 포도막염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점차 실명으로 진행하는 병이죠. 그 이제 원인은 이제 감염성 포도막염, 비감염성 포도막염 이렇게 나누는데 비감염성 포도막염이 대부분이고 오늘의 주제는 또 그겁니다. 그러니까 비감염성 포도막염의 원인은 뚜렷하게 밝혀진 건 없고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어요. 근데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한테는 자가면역 질환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다. 의사한테는 중요합니다. 의학을 연구해서 발전해야 되니까. 그 치료는 스테로이드하고 면역 억제제를 쓰는 거거든요. 그 자가면역 질환도 똑같아요. 같은 약을 쓰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고요. 한의학적으로 볼 때 포도막염의 원인은 피로예요. 그러니까 피로를 하지 않게 하려면 눈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눈을 쓰지 않는다는 거는 감는 거죠. 근데 눈을 감고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할 때 덜 피곤하도록 사용하는 방법 요걸 알아야 돼요. 덜 평온하게 사용하는 요령은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을 줄인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눈을 가늘게 뜬다. 눈을 많이 깜빡인다. 집중해서 보는 시간을 줄인다. 작은 것을 보지 마라. 이런 거죠. 이걸 해보시면 실제로 눈이 금방 피곤해지고 아파지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야 된다.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사인이 아니고 중요하다. 이런 거고요. 연속해서 보지 마라. 동영상 시청을 줄이자. 동영상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된다면 큰 화면으로 보자. 그래서 스마트폰보다는 탭보다는 모니터, TV가 훨씬 낫다. 악화되는 것과 호전되는 것. 그러니까 악화될 때는 눈이 따갑고 피곤해지고 그 다음에 호전은 시원해지잖아요. 본인이 금방 느낄 수 있다. 사실 이 포도막염은 컴퓨터가 나오고 모니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발전해갖고 지금은 스마트폰, 컴퓨터를 들고 다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아끼는 게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잘 못하고 또는 이렇게 해서 피곤해졌어요. 피곤해지면 회복을 어떻게 많이 시킬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회복력을 많이 시키는 거는 8890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이런 경로 하고 두 번째 경로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런 눈썹을 지나가는 경로 이렇게 두 가지인데 너무 보드랍게 하지 말고 약간 자극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딱딱한 걸로 이렇게 해라. 요걸로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요게 좀 전 편한 것 같아요.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을 자주 많이 감는다. 눈을 감는 거는 피로를 덜어주고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인 거죠. 그리고 가벼운 걷기도 혈액순환을 많이 증가시킵니다. 걸으면 눈의 혈액순환이 60% 증가합니다. 그래서 눈이 건조하고 필요한 경우에 등산 같은 걸 가잖아요. 그럼 애들 데리고 등산 가보시면 처음에 눈이 따갑고 아프다고 그래요. 그게 혈액순환이 늘어나서 그런 거거든요. 계속되면 하산할 때쯤 되면 눈이 이제 시원해지죠. 심지어는 체육관에 갔다 오더니 눈이 새빨개져서 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 애기 엄마가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애기 엄마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호전되는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운동을 계속 시키시라. 그래갖고 차차 없어져갖고 한 달 정도 돼서 거의 없어졌어요. 회복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 즉 어느 정도의 충혈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질적으로 작은 충혈까지 약으로 없애려고 그러지 마라. 치료가 되면 그 충혈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지면 저절로 없어진다. 물론 이제 충혈이 너무 심해. 그러면 약으로 억제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양약을 처방해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약과 양약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두 가지 다 잘 알아야 되고요. 급성기는 양약과 한약을 같이 쓰는 거고, 만성기는 한약만 쓰는데 이것이 약간 요령이 필요해요. 말로 좀 설명하기, 그때 봐가면서 해야 되니까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아무튼 그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포도막염은 치료가 된다. 결론입니다. 치료 방법은 두 가지 계통인데 생활의 조절과 운동이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한약이다. 그래서 치료가 될 수 있으니까 힘들 내시고 꼭 치료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